유명해져서 죄송하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갖은 막말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사과를 했는데 유명해져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한 겁니다. 이게 사과입니까? 뭡니까? 들어보시죠.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마이크로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산재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인간의 가능성을 건드릴 수 없다는 이 사회적 배경이 이 기성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서열화하고 경쟁시키는 사회 속에서 이런 규정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이 길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요지만 말하라고 말을 중간에 끊기도 했습니다. 유명해져서 죄송하다라는 사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유명해져서 대단히 죄송, 인간 존엄성의 철학이 필요하다. 그러자 듣다가 이재명 대통령도 결론만 요지만 말하라. 그거 다 누구나 공감하는 말 아니냐. 당연한 말을 이렇게 길게 하시냐라는 거죠. 그러자 정신과 육체를 못 건드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요? 그러자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참사 그대로 생중계됐다. 아직도 본인이 조회수 올리기 바쁜 유튜브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김동원 대변인, 논란을 희화화하는 조롱 섞인 발언, 어설픈 사과로 넘어갈 문제 아니다. 유명해져서 죄송하다. 정혁진 변호사님도 요즘 많이 유명해졌는데 사과하십시오. 제가 사과할 만큼 유명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옛날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유명해져서 죄송합니다. 저거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던 얘기야.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왜냐하면 이주일 선생님, 전주혜 의원님이 저보다 한 살 위시거든요. 굳이 또 그렇게 왜 남의 이게 나이까지. 그러니까 저보다 한 10살 어려 보이시지만 네. 저보다 한 살 위신데 저희 때 이주일 씨 그 코미디 딱 보면서 막 웃었는데 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랬었어요. 이랬잖아요. 그런데 최동석 처장님은 1956년생이시니까 저희들보다 한 10살 정도 위시니까 같이 이주일 씨 코미디 보고 웃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패러디한 거 아닌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를 유명해져서 죄송합니다로. 그런데 왜 저런 이야기를 국무회의에서 더군다나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전 나름대로는요. 최동석 씨가 유머를 갖다가 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주일 씨 표현 패러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유머는 웃겨야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웃기지가 않았었어요. 웃기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최동석 처장이 유명해진 거는 사실이죠. 전 국민 중에 최동석이라고 한 사람 지금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그 이전에는 최동석이라고 한 사람을 알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최동석 처장님이 유명해진 거는 어떤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저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습니까? 법무부 장관 참석했었고요. 정성호 장관. 그다음에 윤호중 장관도 참석했었어요. 무능하다라고 평가했었죠. 그다음에 거기에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연히 배석돼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 보고 저 최동석 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정치판에 얼씬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본인이 정치판에 얼씬도 하지 말라라고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 옆에서 비서실장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정무수석은 원래 배석자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지만 대통령이 정무수석도 들어와라 그러면은 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 3명은 있었고 거기에다가 우상호 수석까지 하면
하면은 4명이 저 자리에서 있었는데 그러면 뭐 국민들한테 뭐 유명해져서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하나, 둘, 3명에 대해서는 나로 인해 가지고 내가 비방하고 모욕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했으니까 일단은 법무부 장관님 죄송합니다. 행안부 장관님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 당사자들한테는 사과하지 않고서 국민들한테 사과한 척하면서 유명해져서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제대로 된 사과인가? 네. 저는 저런 모습부터가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 그런 느낌 다시 받았습니다. 예.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할 때 청문회에서 애매한 사과를 했죠. 음식물 쓰레기를 보좌관에게 버리라고 시켰냐라는 이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밤에 먹던 음식을 아침에 다시 먹으려고 차에 갖고 탔는데 그걸 다 못 먹은 게 잘못이다라는 희한한 사과를 했다가 결국 낙마했는데 전주혜 의원님, 유명해져서 죄송하다라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조금 전 국무회의 사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직 그 상황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유명해져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알아보고 본인의 이름이 또 많이 언론에 나오고 예.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명해져서 좋습니다라는 그런 표정이에요. 이제 그리고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한 그 주제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그런 업무랑은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회의 말미에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약간 그 불량 욕심. 카메라에 나와야 돼, 영상에 나와야 되는 그런 불량 욕심에서 이야기하신 거 아닌가 싶고 아마 그 최동석 처장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장소에 맞지 않는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그런 국무회의에 주제에서 맞지 않는 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네. 토론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신 오히려 육체를 건드릴 수 없는 뭐 교육이 인간의 필요하다. 존엄성 물론 좋지만 네. 이 국무회의라는 것은 현안에 대한 또 토의를 하고 또 예. 거기에 대한 또 해결책을 제시하고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짧게 어제 뭐 중대재해에 대한 그 이야기도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또 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뭐 더 사망자가 늘면 직을 거라래 이 정도로 이제 예.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굉장히 그 장소와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그것도 길게 했단 말입니다. 네. 굉장히 길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짧게 얘기하라, 요점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 인사혁신처장 감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저런 식으로 맥락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면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국무회의 들어오지 배석 말아라. 금지.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국무회의 배석 금지. 예,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역량에 더욱더 의문이 많이 예. 들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이런 지금 논란이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어제 뭐 다른 뉴스 다 묻혔어요.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에 달렸을 거고 그리고 또 통상 문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현안입니다만 네네. 지금 최동석 처장의 이 입 하나에 지금 모든 뉴스가 덮이고 있는 게 이게 이재명 정부의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예. 저는 인사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맥락이 없는 발언을 국무회의에서 길게 한 것은 전문성에도 좀 의심이 든다라는 지적입니다. 정신과 타인의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길게 저 국무회의에서 왜 했던 걸까? 많은 들으시는 분들도 의아해할 것 같습니다. 자, 전문성 여권에서는 유일하게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두둔하는 논거로 전문성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성마저 의구심이 든다고 다른 신문도 아닌 한겨레 신문이 오늘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에요. 전문가라지만 적격성에는 의구심. 자, 이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앙정보공무원 A씨 업무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최 처장에 대한 뾰족하지 않다. 문정부 인사수석실 근무했던 B씨 그런 일 맡기엔 과거 발언들이 경솔해 보인다. 등등등 한겨레 신문 제목 자체가 전문성에 의구심이 든다라는 제목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는 교육이 필요하다. 유명해져서 죄송하다. 글쎄요. 최동석 혁신처장의 과거 이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멘탈, 정신을 막 건드리고 있거든요. 문재인 마이너스 70점, 조국 마이너스 47, 한동훈 마이너스 60. 와, 2030은 지적 수준이 떨어져. 국민 40% 우매해. 타인의 정신을 막 건드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동안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각별히 언행에 조심하겠다. 네네. 저 국무회의 이후에 또 별도로 사과문을 내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인신공격처럼 보여서 좀 부적절해 보였고요. 또 그 발언들이 먼 과거에 했던 얘기들이 아닙니다. 최근에 문 닫은 본인의 유튜브 또는 네. SNS를 통해서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왔던 일련의 그 언행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좀 부글부글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네네.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어제 국무회의가 예고에 없이 그냥 이제 생중계로 진행이 됐었고 특히 계속해서 지금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망 사고에 대해서 매우 그 엄중하게 그 이슈를 다루는 그런 자리였고 또 그 주제를 가지고 국무위원들이 좀 토론을 해서 소위 브레인스토밍해서 뭔가 좀 대안을 마련해 보자라는 그런 주제였잖아요. 예. 그런데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파악 못했다.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이제 민주당에서도 조금 진정성 있는 사과는 좀 해야 되지 않냐. 예. 저도 뭔가 진전된 얘기가 있어야지 이대로 그냥 뭉개고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분위기 자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서두에 꺼내길래 본인이 조금 뭔가 사과를 예. 자리는 부적절하고 조금 그 이슈에 맞지 않지만 사과를 하려는 건 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 지금 유명해지고 있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유명입니까? 악명입니까? 저 그 구별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농담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자리죠. 지금 이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하고 대책을 좀 제대로 세워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 얘기 가지고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하고요. 예. 특히 저도 스타일이 그렇습니다만은 일을 하거나 회의할 때는 저도 결론부터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결론부터 해야죠. 우리 예. 같이 또 성질은. 예, 저도 논평할 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하는 네네. 경우가 꽤 있는데 회의할 때도 일단 두 갈씩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대통령도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시라. 네, 차태고 뿌태고 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요점부터 얘기하세요. 지금 그거 아닙니까? 예.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진짜 전문가 맞나? 또 이런 과거부터 지금 어제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지금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언들이. 그래서 혁신의 리더십이 과연 세워질 것인가 좀 물음표가 생겼고요. 그런 점에서 어제 이제 그 사과문으로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것 같아요. 지금 초기에 몇 차례 좀 오점을 남겼잖아요. 인사 문제로. 그래서 일단은 민간에서 인사 전문가라고 하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사고 치면 곧바로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저는 그래서 지금 매우 유심히 지켜보게 될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라도 사고 치면 곧바로 물러나라.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다. 김유정 의원의 돌직구 했습니다.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일은 넘어서 공직을 기웃거리는 건 추하다. 라고 고령의 김문수 전 장관을 저격한 건데 최동석 혁신처장도 일을 넘으셨죠. 곧 일흔이 되십니까? 김문수 나이도 너무 많이 먹어. 뭘 공직에 기웃거리나. 일흔 넘은 사람이 추하다. 일흔 넘으셨네요. 최동석 혁신처장도 만 69세면 그냥 우리 나이로 70세가 넘으셨네요. 일흔 넘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 발언을 들은 김문수 전 장관은 양태현 변호사님 반사 외치지 않겠습니까? 반사!
일은 되셨잖아요. 만 69세면 70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자칫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고 또 이제 사실 연령이라든가 특히 신체적 나이는 크게 의미가 없이 굉장히 이제 고령의 분들도 그 자기 건강 관리하고 그 활동을 예. 하셔서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죠.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도 계시고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님 같은 경우도 거의 90이 넘으셨는데 지금 박사학위 도전하시고 막 그런 분들 그렇게 훌륭한 이제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렇게 나이를 제한해서 1년이 넘으면 모두 추하다,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식의 저런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의 근데 저런 발언이 이제 나오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발언들 모두 다 이제 공직자가 아니라 이제 민간인 유튜버로서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공직을 맡았고 또 여러 차례 사과를 한 만큼 더 이상 공직자로서 저런 발언은 이제 하지 않겠다고 이제 본인이 다짐을 했던 만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업무 능력, 업무 성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 넘으면 뇌가 썩는다. 유시민 씨가 얘기했었는데 이번엔 최동석 혁신처장은 70 넘어서 공직 맡으면 추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글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예컨대 저에 대해서 정 변호사는 이러이러하니까 네. 이런 점 잘못됐고 이러고 시정해야 되고 문제가 많다. 그런 비판을 하면 제가 따끔한 비판이다. 나도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할 거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비판을 하더라도 이런 거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요? 첫 번째가 나이입니다. 나이. 두 번째가 생긴 거 가지고 비판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다음 개인적으로 저 같은 사람한테 너 뚱뚱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죠? 이런 거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예컨대 김진 보고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생겼냐 그거는 별로 상처가 안 되지만 네. 다른 사람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상처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젊었을 때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렇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 환갑이니까 네. 나이 먹어보니까 제가 나이 많다라고 나이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왜 진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집단에서는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폄훼를 갖다가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전에 앵커가 누구 이야기했습니까? 유시민 작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어제 국무회의에 누가 있었느냐? 통일부 장관이 계셨었어요.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때 선거를 말아먹은 적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정동영 장관이 몇 살인지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지금 70 훨씬 넘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전 혁신위원장 김은경 교수 있었는데 그때는 고상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 보고 미래가 짧은 분이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눌 때 진보 진영에서는 나이 가지고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저 사람들은 보수 반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희 때는 저희 세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86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30대니까 젊었을 때였죠. 그런데 그 386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386이 486 됐고 586 됐고요. 지금 386의 절반 이상은 이미 686 됐습니다. 좀 있으면 저 사람들요 786 된단 말이에요. 왜 나이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더군다나 최동석 씨가 지금 56년생이니까 내년이면 70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도 추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이야기인가? 저렇게 좀 근거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분 이야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계속 하는 게 이게 합당한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고위공직자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계속 보도를 해야 하죠. 공직자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언론의 본령입니다. 70이 넘어서 공직을 맡으면 추하다. 이 말은 박지원 의원에게도 해당되고 정동영 전 장관에게도 해당되고 또 누가 있나요? 많을 것 같은데요. 최동석 인사혁신처 본인에게도 해당하는 발언인지 아니면 나와 다른 상대 진영에게만 적용되는 발언인지도 궁금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김문수 뽑은 40%의 국민은 우매하다라고 한 바도 있었죠. 들어보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40%가 김문수를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매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정치 교육을 반드시 합니다. 국민의 41%를 우매하다고 한다면 이는 과거에 황제 시대에 하던 그런 발상이 아니냐. 이러한 공직자는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을 넘어 국민들까지 저격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40%의 국민은 우매하다라고 했고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2030은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70 넘은 사람이 공직자를 맡으면 추하다. 40%의 국민은 우매하다. 2030은 지적 수준이 떨어진 애들이다. 그러면 남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40, 50밖에 없군요. 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난합니다. 과학고에 하버드 나온 사람,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 자기가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라고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XXX, 윤석열도 XXX. 이준석은 하버드 나온 윤석열이다. 라고 좀 느닷없는 논리인데요. 이거 이상한 기적의 논리 같은데, 전재 의원님. 과학고에 하버드 나온 사람은 XXX다. 그렇군요. 그럼 보세요. 지금 최동석 혁신처장 주장대로라면 일단 보수 40% 국민은 우매, 2030은 지적 수준이 떨어진 애들, 70 넘으면 추해, 그리고 과학고에 하버드 나온 애들은 XXX. 그럼 누가 남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이 어떻게 인사혁신처장이 됐는지 다시 한번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그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저는 그 의심이 많이 들어요. 네네. 왜냐하면 강선우 후보자랄지 아니면 그 교육부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 검증팀이 완벽하게 꾸려지기 전에 발표된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뭐 어떤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동석 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인사 검증팀이 완전히 꾸려진 다음에 임명이 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이 인사 기준에 있어서 과거 발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뭐 여러 가지 뭐 도덕성 기준이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경솔한 발언, 또 일정한 사람들을 그렇게 폄하하는 그런 발언은 굉장히 국민들의 감정을 오히려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막말이나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저는 인사 검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분이 쏟아내는 발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거는 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뭐 포크레인 불러야 예, 됩니까? 거의 뭐 이제 포크레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파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네. 때문에 과연 이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팀이 어떤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혁신처장으로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한 건지, 저는 대통령실의 이 검증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네. 인상을 저는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인사 참사의 지금 시발점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동석 처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단순히 일회성이다, 뭐 과거이기 때문에 뭐 문제 없다 이렇게 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뭐 양태경 변호사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전문성이나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인사적인 면에서 역량이 떨어진다고 하면 빨리 오히려 이 혁신처장에서 물러나든지 아니면 사퇴를 시키든지 뭐 하는 그런 방안도 저는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건들지 않은 연령대가 있습니다. 40대, 50대. 주로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이 많은 40, 50대. 그러니까 진영 논리 속에서 철저하게 이 평가의 기준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친명, 그러니까 친명이 아닌 사람들은 다 뭐 정치권에서 치워야 되고 꺼라지 봐라, 뭐 XXX다 이렇게 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강우식 비서실장은 40, 50대에 포함되는 범주에 들어가 있는데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될 애, 막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맞네요. 그러면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을 때 지역구원인데 의원직도 내려놓고 네. 비서실장 가면서 또 전략통이다, 네. 이런 굉장히 이제 극찬을 받으면서 잘 임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사람을 퇴출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 그 국무회의 장면에서 퇴출시켜야 될 사람도 거기 있는 것이고 네. 본인이 비판했던 윤호중 장관이 바로 왼편에 있더라고요. 무능하다.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 그분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을까? 참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런데 아까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과학고에 하버드 나온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했잖아요.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공무원 중에도 과학고에 하버드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속으로 되게 뜨끔하고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과학고에 하버드 나온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콕 집어서 그렇게 학교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향후에는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문수 후보 향한 뭐 70대 그 발언도 불과 지난달 8일이니까 한 달 좀 넘게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이네요. 완전 아주 최근이네요.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나서 이제 본인 유튜브도 닫고 조심하겠다고 7월 22일 날 얘기하고 또 어제 이제 또 뭐 한 장짜리 사과문을 냈습니다마는 진짜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대통령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기사도 보고 보도도 보고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을 그런 지금 이슈이기 때문에 본인이 처신과 그런 굉장히 조심하고 본인이 얘기한 대로 그리고 진짜로 박상혁 그 수석이 얘기한 대로 민간 전문가라는 거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네. 가진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버티기에 나섰습니다. 저의 비판으로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거친 표현. 글쎄요. 저 비판들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비판인지 이제 고위공직자가 되었으니 겸허한 마음으로 비판받겠다. 사퇴를 거부하면서 버티기에 나섰습니다. 여당에선 일단은 엄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직사회가 그동안 너무 고인물이다, 네. 너무 정체되어 있다, 경직되어 있다 이런 많은 비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혁신하고자 과감하게 민간에서 이런 전문가를 등용한 대통령의 뜻이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을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로서 입증을 해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